중국이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한다 어쩐다고 뭐 뻥을 치고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조차도 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 보복을 하기 전에 한마디로 보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곳곳에서 중국하고 무역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경계해야 될 일들이 경제적 논리만으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뭔 사드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가 보복을 당해요. 국산 완성차 중국 수출액이 94%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교역에서 적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넉다운 방식으로 부속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완성차의 국내 수입에 처음 역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한국 차를 중국 수출하는 거하고 중국 차를 한국 수출하는 거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중국 차가 더 한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분야에서 중국 차가 차에서 벌써 우리를 역전했다는 것은 이미 이 경제 보복 운운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는 데다가 저가를 앞세운 중국 완성차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 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세금을 많이 미길까봐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출하는 양에서 빠지죠. 또 중국 차가 아주 그냥 이 고성능 아닌 경우에는 싸구려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중국 차 사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 자동차 수출액이요. 1월 5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5일까지 기준으로 2014년 6억 7,040만 달러에서 올해는 2,680만 달러로 25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주 원인이라는 겁니다. 2015년 4억 2,400만 달러에 비해서는 94%로 줄어들었어요. 자,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서 중국 현지 공장 생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현대차인데요. 현재 1에서 3공장이 가동 중이며 4, 5 공장은 창저우와 충칭에 각각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돼 중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는 전체 수출량의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국내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현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차값의 2.5%가 관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 관세가 이래 붙으니까 관세를 안 내려고 중국에 가서 현지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BMW 같은 회사가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건 관세 문제와 직결된다. 즉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세단이 아니고는 완성차를 갖고 이제 수출해서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서 한 7, 8천, 1억 정도 하는 차는 수출하면 그래도 관세를 내고도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의 중국 현지 생산은 2014년 178만 대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작년에는 169만 대로 5% 줄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 브랜드 파워는 독일, 일본, 한국 현지 업체 순인데 현지 업체의 선전으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차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따라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25년 현지 생산 감소는 중국 업체의 SUV 차 저가 공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현대에서 SUV 좀 만든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중국 업체가 이 엄청난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 완성차도 2007년에서 2015년 연평균 10.3%가 증가됐습니다. 자, 기술이나 브랜드 경쟁이 중요한 자동차보다 가격에 민감한 미니밴이나 소형 화물차 시장을 중국 차들이 점유해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최근 소형 트럭과 화물차를 국내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이 미니 트럭이 1,085만원, 미니밴이 1,140만원입니다.
현대 1톤 트럭 포트2의 최저 가격 1,440만원에 75% 수준이라는 거죠. 1톤 트럭이 국내에서 현대만 독과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하고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겁니다. 중소형 완성차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수체의 중국 현지 생산 확대는 중국의 현대차 딜러의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내 현대차 딜러 30명이 현대차의 생산 정책 변경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1,530억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딜러 대표 왕룽전은 지난해 현대차에서 수입한 차량의 판매 대수가 7,000대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000대 더 줄일 계획이라면서 회사 정책으로 수많은 수입차 딜러가 문을 닫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딜러들은 현지에서 생산된 차나 한국에서 수입된 차 중 한 종류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중국 딜러들은 한국 수입차만 팔든지 현지에서 생산된 현대차만 팔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한국 수입차를 그렇게 파는 딜러들이 지금 왕창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제 정부가요, 중국 내부에 자동차의 과잉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중국의 현대차 공장들을 통제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세금 좀 적게 내겠다고 중국에 가서 재다 만들어가. 거기에는 한국에 뭐 임금도 높고 노사 파업하고 하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미국 뭐 유럽 현지에서 다 만드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만 중국은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점유해 있어 자, 좀 조지자고 마음먹게 되면 이번에 나타난 아우디나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처럼 더 심한 한방을 불시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장 놔놓고 빈손으로 쫓겨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안 그런다고요? 어떻게 믿습니까? 삼성그룹이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이 잘 사과를 하지 않는데 공식 사과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그룹은 기자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요, 오늘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무리가 빚어진 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이 회장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랬습니다. 단 세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삼성의 사과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뉴스타파가 이 내용을 보도한 지 12시간 만에 신속하게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뉴스타파는 이건희 동영상의 진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동영상이 찍힌 의도를 고려해보면 삼성은 이미 이 동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삼성에 협박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그러니까 복수의 여성들이 한 번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외모로 봤을 때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래 말했고요.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은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는 영상과 음성을 분석한 결과 위변조되었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동영상 촬영의 주모자는 선모씨, 이모씨인데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드는 여성 한 명과 협력해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삼성은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믿지 않아서 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삼성은 주기적으로 X파일이니
동영상으로 남한테 협박을 당하고 삽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고 마치 한국을 다 먹여 살리는 듯이 프라이드가 강한 기업에서 왜 돈 뿌렸다가 협박당하고 정치인이 뭐 관료들한테 돈 뿌렸다가 협박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성매매 동영상이 회장님이 찍히셔가지고 몸도 성취하는데 협박을 당합니까? 우리를 돈으로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답게 프라이드를 좀 가지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해외 나가면 삼성 광고를 다 바라보면서 한국의 자부심이다, 프라이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삼성이 한국이냐, 한국이 삼성이고 그건 삼성은 삼성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생각이 뺐다해서 그렇다 했는데 이런 기사가 터질 때마다 정말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14년 1년 뒤에 몸이 불편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로 뭐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 계셔서 툭 하면 사망설이 유포되고 하고 주가 조작도 이용당하는데요. 이런 일까지 있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웃기는 것은요. 조중동이나 MBC나 종편 등이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은 우리 사회의 얼굴이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는 언론에 보도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일,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일만 삼성이 한국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끄러운 일은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삼성은 또 그렇다 칩시다. 이 전설적인 회장님과 관련된 내용을 어찌 언론이 지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까? 가능한 힘이 좀 있다면 뭐 광고나 여러가지 힘을 이용해서 보도하지 말라고 충분히 로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걸 보도 안 하는 언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삼성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언론이 언론이기를 사실상 포기를 했죠. 이러니까 좌파 매체들만 보도를 하면서 맨날 빈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좌파 매체들은 뭐 광고에서 자유롭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10만 부 이상 전국지 가운데 이 회장의 의혹을 보도한 매체는 한겨레 경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부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보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지금 미디어 관련 좌파 이 성향 매체들은 이봐라, 이런 것도 보도 못하는 너네들이 언론이냐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아마 누군가가 또 이 성매매 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고발할 겁니다. 벌써 정의당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회장이 안가와 삼성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촬영 장소 중 한 곳인 고급 빌라는 삼성 SDS 김인 고문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사람 사장까지도 했죠. 만약 불법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 삼성의 조직이 동원되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만인에게 평등한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번 피를 봤죠. 엑스파일 사건으로. 쌓인 원한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룹의 회장이라도 일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일탈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판을 좀 들으면 됩니다. 무슨 큰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보도되지 않고 일부 왼쪽에 있는 성향의 매체들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왼쪽에 있는 매체들은 오른쪽에 있는 매체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이런 것도 다 보도하지 못하는 찌질한 놈이 무슨 언론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삼성그룹에 못 들어가서 입사하고 싶은데 또 삼성그룹에 가기는 너무나 높아서 문턱이.
수많은 청춘들이 한마디로 가슴 아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자, 세상이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이요.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슈가 될 만한 사람이면 보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당하게 보도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입니다. 낮부터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정체불명의 가스가 부산 해안가 서쪽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번져가서요. 각 기관에 엄청난 신고가 됐습니다. 지금 160건이 접수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스 냄새가 나고 있다. 뭔가 중요한 데서 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지금 하루가 지나도록 왜 가스가 새는지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데요. 국민안전처를 설립해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가스 괴담 생깁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데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정부가 나섰어요. 중앙정부가 나서서 빨리 좀 대처를 해서 이런 일들은 수습을 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면 어떡하겠습니까?